샤워기 틀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나면 평생 샤워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욕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단 몇 초지만 그 후의 고통은 평생 갑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보세요, 119죠? 남편이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또 말씀해 주세요. 서울 마포광정동 273 301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구급대 출동 중입니다. 심장 박동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그 이유는 단순히 미끄러져서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막혀 혈압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5부위만 바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노인건강 전문 김인규 교수입니다. 27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오며 공통된 원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씻는 순서가 생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5부위만 제대로 씻으면 100세까지 걸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무릎 통증, 불면, 다리 붓기 이 모든 증상이 완화됩니다. 단 순서가 틀리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매일 5분이면 됩니다. 그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걸으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요. 우리 100살까지 계속 이렇게 걷자고요. 약속요. 자, 두부 하나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먹으니 좋아요. 더 맛있죠? 그 전에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 금빛 마이크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샤워 중 갑자기 핑 도는 느낌? 손발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불편함. 이 중 2가지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이 바로 해답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정재호 어르신은 겨울 새벽 욕실에서 2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씻는 순서를 바꾸세요. 손에서 시작해 다리, 목, 가슴 순으로 몸의 흐름을 열어주면 달라집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이 가벼워졌고 한 달 후엔 새벽 시장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 5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빠지면 효과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이 5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혹시 샤워할 때 순서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물만 흘려보내고 끝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피부 덩어리가 아닙니다. 혈관과 신경이 교차하고 림프가 흐르는 정교한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면 순환이 멈추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샤워는 단순히 깨끗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순환을 깨우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서를 모르고 몸의 핵심 부위를 놓치고 계십니다. 노년 건강교수로서 수천 명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의 중심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림프가 정체되어 부종이 생기고 산소가 뇌로 충분히 가지 않으니 어지럽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5부위는 그 모든 통로의 열쇠입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순서로 단 5분만 관리하면 피가 다시 흐르고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오후 다리가 퉁퉁 붓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분께 제가 권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씻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다리가 이제 제 다리 같아요. 밤에 쥐도 안 나고 걸을 때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놀랍게도 특별한 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샤워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몸의 회로를 다시 연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잘못된 순서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혈류의 방향과 림프의 흐름을 같이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그 5부위를 하나씩 정확한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몸 전체에 신경이 모여있는 지도이자 순환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금, 다리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사타구니, 온몸에 림프가 지나가는 면역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덜미, 뇌로 가는 혈관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명치, 호흡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보일러실입니다. 이 5곳을 올바르게 씻으면 혈류는 다시 살아나고 심장은 안정되며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을 무시하면 10년 후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매년 그런 분들을 실제로 봅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부위 손바닥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전신 순환을 살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부위 손바닥입니다. 손은 매일 씻는데 왜 또 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단순히 더러움을 닦는 곳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바닥을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차가운 분들은 속이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밤에 잠이 깊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이 뜨겁다면 심장이 과열되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손바닥의 온도는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기 온도를 40도로 맞춥니다. 손을 물에 30초 정도 담그세요. 그냥 담그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세요.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를 흐르도록 움직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지압입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한가운데를 꾹 눌러주세요. 바로 노궁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심장과 연결된 중심 부위입니다. 5초간 누르고 떼기를 5번 반복하세요. 이 짧은 동작으로 심장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사이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를 꾹 눌러주세요. 이곳은 두통 완화에 좋은 합곡혈입니다. 10초 동안 눌렀다가 천천히 풀고 검지와 중지, 중지와 약지, 약지와 새끼 순서대로 10초씩 눌러주세요. 양손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손끝까지 피가 도는 게 느껴질 겁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던 느낌이 잦아듭니다. 이게 순환이 회복된 신호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김성호 어르신은 평생 손발이 차서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도 발이 녹지 않았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손바닥 자극을 매일 5분씩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손끝이 따뜻해졌고 2주가 지나자 발끝까지 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잠도 깊어지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손의 힘입니다.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몸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행동입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 30초, 노궁혈 지압 50초, 손가락 사이 마사지 40초,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심장과 뇌를 깨우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이 접히는 부분이죠. 대부분 샤워할 때 이곳을 그냥 물로 흘려넘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다리 붓기, 쥐, 무릎 통증이 시작됩니다. 오금은 단순한 피부 및 공간이 아닙니다. 혈액과 림프가 만나는 교차로이자 다리 순환의 하수구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노폐물과 림프액이 아래로 쌓입니다. 그걸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가 바로 오금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결국 피가 정체되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심하면 밤마다 쥐가 나고 무릎이 욱신거리며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순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금 관리를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다리를 다시 걷게 해드렸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 걷기가 힘들다 하셨습니다.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한 달에 10번도 넘게 깼죠.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씻는 순서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하셨습니다. 먼저 샤워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뒤 오금이 접히면서 그 안쪽이 드러나죠. 샤워기를 가까이 대고 따뜻한 물을 40도 정도로 맞춥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오르고 차가우면 순환이 막힙니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온도가 정답입니다. 이 상태로 30초간 물줄기가 오금을 톡톡 두드리게 하세요. 물이 흐르며 림프절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 양손의 엄지를 오금 한가운데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누릅니다. 한 바퀴에 5초, 총 12번이 좋습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따뜻한 압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액이 풀리면서 다리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끝나고 나면 물을 끄고 무릎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혈액이 위로 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엔 밤에 쥐가 멈췄고 지금은 매일 공원을 걸으며 손자와 함께 산책을 하십니다. 이건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핵심을 정리할게요. 따뜻한 물 30초,
오금 마사지 1분, 다리 흔들기 10초,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하면 다리의 붓기와 무거움이 사라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 통증이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이제 순환의 길이 손에서 다리까지 연결됐습니다. 다음은 이 피의 흐름을 몸 전체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 사타구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민망하시죠? 하지만 사타구니는 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리로 향하고 다리에서 올라온 림프액이 몸 위로 다시 돌아가는 길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즉 사타구니가 막히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상체로 올라오는 림프 순환이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다리는 붓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며 감기와 염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서울의료원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왜 요즘 이렇게 피곤하죠? 잘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감기도 잘 걸려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사타구니가 굳어 있다는 겁니다. 사타구니 안쪽에는 서해부 림프절이 있습니다.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이 림프절에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히면 면역력의 70%가 떨어지는 셈이죠. 대구에 사는 68세 박노철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가 달고 살았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넘겼습니다. 입병도 자주 나고 피부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면역력이 약하시네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샤워할 때 사타구니를 집중적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그해 겨울 감기를 한 번도 앓지 않았습니다. 입병도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리도 따뜻해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와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한쪽 다리를 살짝 올리세요. 욕조 가장자리나 벽에 기대면 됩니다. 사타구니 부분이 자연스럽게 펴지죠.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약 40도의 온도로 흘려줍니다. 샤워기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물줄기가 사타구니 주름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게 하세요. 30초간 물을 흘리며 온기가 안쪽까지 스며들게 합니다. 그 다음은 지압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사타구니 주름을 잡으면 콩알만 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그게 바로 서해부 림프절입니다. 이 부분을 5초간 부드럽게 누르고 다시 5초 쉬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이 림프절은 아주 민감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펴서 사타구니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건 림프의 흐름을 돕는 동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3초에 한 번 속도로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다 하시면 사타구니가 따뜻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체 순환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기운이 다시 도는 느낌이 납니다. 제주도의 70세 오은자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겨울마다 고생하던 냉한 다리를 극복하셨습니다. 예전엔 내복을 2벌이나 입어도 추웠는데 이젠 한 벌만 입어도 따뜻해요. 그분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뜻한 물 30초, 지압 25초, 쓸어내리기 30초, 총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류를 열고 림프를 깨워 면역력과 활력을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이제 피와 기운이 손에서 다리, 그리고 몸 중심까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 바로 목덜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뻐근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에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뇌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근육이 굳고 혈관이 눌리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한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목덜미 근육이 자주 뭉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빠르게 늙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는 69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스트레스 때문이니 쉬세요 라는 말만 들었죠. 그분이 제 조언대로 목덜미를 매일 씻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졸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중력이 높아지고 책을 1시간 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게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턱이 가슴에 닿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목 뒤가 쭉 펴집니다.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흘려주세요.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오르고 차가우면 근육이 더 굳습니다. 샤워기를 목덜미 가까이에 두고 물줄기가 목 뒤 전체를 덮게 하세요. 이 상태로 1분간 그대로 둡니다. 물을 흘리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때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호흡과 함께 피가 위로 오릅니다. 1분이 지나면 손을 이용해 마사지 하세요. 양손을 목덜미 뒤에 대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한번 쓸어 올릴 때 3초 정도.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특히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경계 부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을 살살 눌러 풀어주세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목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또렷해졌다,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로 뇌혈류가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창원에 사는 72세 박종훈 어르신도 아침마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분이 매일 이 목덜미 샤워를 3주간 실천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게 사라졌어요. 요즘은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분, 마사지 1분,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2분이 뇌의 산소를 늘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려줍니다. 이제 손, 다리, 중심, 머리까지 몸의 순환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마지막 한 곳이 있습니다. 이 5번째 부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의 기운이 완전히 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심, 명치를 함께 관리해 보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죠. 이곳은 단순히 소화기관 위쪽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와 호흡, 감정을 조절하는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은 대부분 이 명치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치가 굳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피로는 쌓이기만 합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잠은 깊게 들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는 말이 명치가 막힌 사람들의 공통된 증상입니다. 전주에 사는 67세 이정규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눌리는 듯 답답해서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심장은 정상이라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불안감과 불면은 계속됐습니다.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명치 자극법이었습니다. 샤워 후 마지막 단계로 명치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먼저 양손을 비벼 체온을 높이세요. 손바닥이 뜨끈해질 때까지 약 30초간 빠르게 비빕니다. 그 다음 오른손을 명치 위에 얹고 왼손을 그 위에 포개세요. 이 상태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질러줍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5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너무 빠르면 자극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1분 동안 반복하면 명치 부위가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배가 부풀었다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쉴 때 몸 안쪽에서 열이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 다시 살아난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천안의 70세 윤명숙 어르신은 명치 마사지 한 달 만에 10년 넘게 고생하던 속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밥만 먹어도 체하고 가슴이 막혔는데 지금은 숨이 시원하게 쉬어져요. 그 효과는 단순히 소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명치를 풀면 몸 전체의 기운이 순환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뇌에 산소가 늘고 몸이 이완되며 혈압도 안정됩니다. 결국 하루 피로가 줄고 숙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호흡을 하세요.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세요. 그 짧은 50초 동안 몸의 모든 기운이 차분히 정리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손 비비기 30초, 명치 마사지 1분, 복식 호흡 50초. 단 2분이면 몸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숙면과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5부위 모두 배우셨습니다. 손바닥은 몸의 지도,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 사타구니는 면역의 고속도로, 목덜미는 뇌의 길, 명치는 에너지의 보일러실. 이 5곳을 매일 5분만 관리하세요. 순환이 살아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무겁던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잠에서 깰 때 상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의 5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욕실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되찾는 회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 단 5분으로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비밀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심장을 깨우고 오금으로 다리의 길을 열며 사타구니로 면역의 문을 열고 목덜미로 뇌의 숨통을 틔우고 명치로 몸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100세까지 걷는 힘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거창한 의학기술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27년 동안의 임상 경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단지 매일 5분의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한 달이면 피로와 통증이 사라집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꾸준한 습관이 만든다. 오늘 배운 이 5부위를 하루 5분만 지켜도 몸의 기운이 살아나고 다시 걷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욕실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순환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 마이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부위의 핵심 정리본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해서 욕실 벽에 붙여두시면 매일 따라하시기 정말 쉽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손바닥 효과 있었어요. 오금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노년건강 전문 김민규였습니다. 매일 5분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당신이 다시 걸을 힘을 찾을 때까지 금빛 마이크가 함께하겠습니다.